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신경과에서 수면 클리닉 운영하고 있는 주은현입니다. 제가 수면장애 환자를 본 지는 거의 20년이 돼갑니다. 최근에 10년 동안 굉장히 환자 수가 늘었어요. 그래서 수면장애 환자가 저의 외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 한결같이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잘 잘지에 대한 걱정이었거든요. 그걸 제가 매번 설명하는 게 조금 힘들기도 했고 조금 더 부족한 면이 많았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환자들에게 정확한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수면에 대한 속설이 있는데요. 잘못된 게 좀 많아요. 첫 번째가 죽은 듯이 잔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코를 골며 자고 있는 사람을 보고 와, 저 사람 너무 잘 자고 있네, 부럽다 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두 가지 다 옳지 않은 말입니다. 우리가 수면은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깨어있고 혹은 죽어있고 요 사이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무정동 상태라고 인식을 했는데, 최근 굉장히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잠을 자고 있는 동안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결코 죽은 듯이라는 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코를 골며 자는 것은요, 확실한 수면 장애를 의미하는 거예요. 코골이는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수면의 호흡 장애가 있습니다. 그거를 옆에서 잘 안 들린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수면 호흡 장애이기 때문에 절대로 잘 잔다고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내가 잠을 잘 자고 못 자고 하는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객관적인 지표로서 어떤 게 좋은 잠인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물어보죠. 몇 시간 자는 게 가장 적절한가요? 미국의 수면협회에서 한 5년에 한 번씩 적정 수면 시간을 연령대로 제시를 합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바에 의하면 만 18세 이상이 성인이거든요. 그래서 18세 이상에서는 가장 적정한 수면 시간은 평균 7에서 9시간이에요. 생각보다 굉장히 길지요. 그렇게 잔다고 느끼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는 주중, 주말이 다 포함된 평균치입니다. 나는 주중에 6시간 자지만 주말에 10시간 자니까 7에서 9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기는 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항상 주중이건 주말이건 학기건 방학이건 간에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을 규칙적으로 자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어쨌든 적정한 수면 시간은 7에서 9시간이고요. 65세인 경우에는 조금 줄어서 7에서 8시간이긴 합니다만 그닥 큰 차이는 없지요. 물론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평균적으로는 7에서 9지만 넓게 범주를 찾는다면 6에서 10, 6에서 10일까지도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에 7에서 9시간, 그리고 범주에 따라서는 6에서 11시간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에 들어가야 되나?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숫자를 라고 한다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어떻게 일정한 시간을 자고 일어났을 때 그 다음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졸리지 않고 특별하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시간이 바로 여러분의 적정 수면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숙면이라 또 쾌면이다, 꿀잠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과도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 그 단어는 수면 교과서에는 없어요. 우리는 건강한 수면을 추구하는데, 우선은 아까 사람들이 원하는 잠을 얘기해 볼게요. 정말 이구동성으로 와서 이런 잠을 원해요 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요, 자는 동안 한 번도 깨면 안 돼요. 깨면 큰일 나고, 두 번째는 자고 있는 동안 꿈이 있으면 또 큰일 나는 거예요. 꿈도 없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그런 잠을요, 내가 자고 싶은 시간대에 아무 때나 그런 잠을 눕기만 하면 자야 되는 그런 어떤 과도하고 조금 강박적이면서 실제적이지 않은 잠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잠은요, 40세가 넘어가면 거의 불가능하고요. 요즘은 인터넷이나 전자기기에 노출이 많아서 젊은 사람들한테서 그 잠이 별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새는 그런 잠은 10대 초반? 초등학교 1, 2, 3학년 이 정도까지만 가능하고요. 그 이후는 그런 잠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그 잠을 자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연령에 따라서
잠의 깊이는 달라지고 잠의 시간도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할 것은 연령에 맞는 건강한 잠입니다. 이상 건강한 수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수면클리닉의 주은연입니다. 우리가 추구할 것은 꿀면이나 숙면보다는요, 건강한 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건강한 잠을 구성하기에는 3가지 요인이 반드시 필요해요. 첫 번째는 충분한 수면 시간, 단 연령에 맞는. 두 번째는 그 자고 있는 동안의 우수한 수면의 품질. 세 번째는요, 적절하고도 규칙적인 수면 시간대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 3가지가 서로 잘 어울려져야 건강한 잠이 되는 거고요. 그 건강한 잠의 최종 목표는 결국 뇌 건강, 정신 건강, 육체 건강을 보증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술 먹고 주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수면제보다는 술이 낫지 않나 라고 하시는 분이 되게 많은데, 단언컨대 술은 최악이에요. 최악이고 수면약이 그 다음에 차악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수면약 얘기는 제가 뒤에 다시 좀 자세히 하겠습니다. 술이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할게요. 술을 먹으면요, 급성적으로는 잠을 잘 자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 이유가 수면의 초반부에 발생하는 렘 수면, 꿈잠이 있거든요. 그거를 선택적으로 억제해요, 알코올이. 그러니 처음에 한 2-3시간, 4시간까지는 꿈잠이 없어지기 때문에 마치 푹 자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서너 시간 지나면 그 알코올이 조금 몸에서 씻겨나가면서, 뇌에서 씻겨나가면서 후반부의 렘 수면을 반동적으로 확 올려요. 잠이 확 깨요. 근데 깨는 이유가요, 자다가 숨 막혀 깨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렘 수면이 많아지면은 기존에 갖고 있는 수면 호흡 장애가 그 시점에 더 확 나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숨 막혀서 확 깨는 건데, 그 술 드신 분은 내가 왜 깨는지 모르고 술이 깨서 깨는구나 라고 느껴지시죠. 결국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그게 결국 급성기의 술의 역할, 효과이고요. 이걸 만성적으로 먹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뇌는 잠을 잘 자게 하기 위해서 수면계와 각성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 타고나는 건데 이게 밸런스를 이루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각성계가 높아서 잠들기도 어렵고 예민하고 자주 깨고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반면 어떤 분들은 수면계가 더 높게 갖고 태어나서 아무데나 잘 자고 시차 같은 거 잘 못 느끼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술을 만성적으로 먹잖아요. 이 밸런스가 깨지면서 결국 몽땅 다 각성계로 가버려요. 뇌가 과각성된다고요. 그러면 어떤 약이든 아무리 술이 많이 들어가도 잠들기 어렵거나 잘 못 자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폐해가 결국은 집중력, 기억력, 판단력, 실행력 같은 뇌의 고위 기능을 다 망가뜨려요. 그래서 결국 알코올 때문에 치매도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대적으로 자기 위해 술을 먹는다는 아닌 것 같고요. 피치 못하게 내가 사회생활 중 술을 먹어야 했다라고 하면 절대 블랙아웃 되면 안 돼요. 필름 끊기는 거 있죠. 그거는 그냥 알코올성 치매를 담보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정도 먹지 말고 술 드시고 2시간 정도 이후에 잠자리에 들어서 적어도 알코올이 뇌에서 좀 빠져나간 시점에 주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밤에 배가 고프면 잠이 오지 않는다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야식을 많이 하죠. 저도 이해는 해요. 출퇴근이 굉장히 긴 분들은 퇴근 후에 집에 오면 8시, 9시입니다. 그때 밥을 먹어야 되고요. 너무 피곤하니까 밤 11시, 12시에 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불가피하게 야식이 돼버리고 취침 전에 너무 늦게 먹게 되는 건데, 우리의 몸이 말이에요, 음식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소화기관은 무조건 반사적으로 위액이든 장의 소화액을 분비하게 되어 있고요. 그걸 분비하려면 뇌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특히 야식을 할 때는 기름진 거 먹잖아요. 샐러드 먹는 분은 못 봤어요.
피자나 빵이나 치킨 이런 거 기름진 걸 먹으면 아무래도 소화액의 분비도 많아져야 되고 늦어지는데 소화 과정이 그 기간 내내 뇌가 반 이상 깨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난 피곤해서 잠은 자나 나의 뇌의 반은 깨어 있으니 다음날 아침에 뭐가 그리 상쾌하겠습니까? 굉장히 피곤할 뿐더러 음식이 누워있는 상태에서 소화가 이루어지면요, 위식도 역류가 생겨서 속이 되게 더부룩해요. 그러니 아침 밥맛도 없고 일어나기도 힘들고 이런 악순환이 됩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자고자 하는 시간에 3시간 전에 모든 음식을 끝내는 거예요. 숟가락을 놓는 거예요. 야식, 게다가 물도 포함이에요. 어느 프로에서 물을 많이 먹어야 몸에 좋다. 또 자기 전에 3컵 이상의 물을 먹어야 자는 동안 물에 몸에 순환이 돼서 잠을 잘 잔대나 뭐 이런 게 나왔대요. 그래서 제 환자 나이 드신 분들이 물을 2컵 이상을 벌컥벌컥 드시고 주무시거든요. 물도 안 돼요. 야뇨라고, 야뇨 생긴다고. 그래서 약 드시는 물만 조금 드시고요. 자기 전에 3시간, 4시간 전까지는 금식을 취하는 것이 최고의 숙면을 위한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 특히 남성분들은 내가 하루에 커피를 몇 잔 먹건 난 자는 거에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카페인에 대한 감수성, 뇌의 감수성은 좀 타고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성분보다는 남성분들이 좀 감수성이 더 강하다고 할까? 그래서 커피에 조금 더 저항성을 보이십니다만 한 40세 넘어가잖아요. 뇌의 감수성이 바뀌어요. 20대, 30대 때는 자기 직전까지 커피를 먹어도 난 잘 잤다고 하시는 분이 어느 순간 그게 어려워지는데, 남자분들이 잠드는 거는 되게 잘 들거든요. 그런데 자꾸 깨게 돼요, 카페인 때문에. 그런데 남성분들은 잠드는 것만 잘 들면 그 다음에 뭐 깨거나 안 깨건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음날 선잠 잔 것 같아, 숙면이 안 되네, 깊은 잠이 없는 것 같아, 꿈이 너무 많아 라고 하는 건 실제적으로 카페인의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취침 한 12시간 전 앞까지만 커피를 드시라 라고 말씀드려서 아침 7시, 8시, 적어도 9시, 10시 전에 한 잔으로 끝내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요즘 커피는 직장인들의 각성제니까 아침에 드시는 거는 뭐 12시간 이상 괜찮으니까 상관없는데, 문제가 이게 점심 이후에 먹는 거거든요. 많은 분이 점심 때 낮잠 자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카페인으로 잠을 깨워서 오후 일과를 하시는데요. 사실은 어떤 사람들한테는 12시간 이상 간다니까요, 카페인이. 그래서 내가 잠에 조금 자주 깨고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은요, 점심 카페인을 안 먹거나 혹은 디카페인 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빛은 슬기롭게 빛 조절하는 생활이 필요하고요. 아침빛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눈으로 들어가는 아침빛은 나의 뇌를 깨우고 그날 밤에 멜라토닌 분비를 원활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 혹은 운동할 때 가끔 빛이 너무 세다고 선글라스 끼고 모자를 다 둘러쓰고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요. 적어도 아침 시간대는 빛에 충분히 노출되게 선글라스는 벗는 게 좋고요. 하지만 저녁 시간대 땅거미 질 무렵에는 아무래도 빛이 눈에 들어가면 그날 밤 잠을 잘 들기가 어려워져요. 특히 자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환한 천장빛을 켜놓고 일을 하거나 한다면은 그날 밤 멜라토닌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잠들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아침에는 밝은 빛 노출, 낮 동안에도 사무실 밝게, 그 다음에 땅거미가 지고 퇴근할 때는 선글라스를 오히려 끼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식사 다 끝나고 정리가 끝나면 얼른 천장불을 다 꺼서 저녁 시간에는 어둡게 지내시고 붉은색 계통의 스탠드를 켜서 어둠만 조금 밝히는 정도로 하시는 게 나의 수면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소리가 나지 않는 상태여야지 잠을 잘 잔다고 얘기했는데 요새 좀 컨셉 바뀌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머릿속이 아주 복잡하고 생각이 많고 잡념 많은 분들이요. ASMR이든 화이트 핑크든 뭐 노이즈건 간에 듣고 내가 마음이 편하고 잠들기 쉽다면 오케이, 괜찮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조그만 소리에도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도 시끄러워 잠 못 자겠다는 분들은 귀마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개인의 취향과 개인의 선호도입니다. 무조건 ASMR 좋고 안 좋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그 소리가 나오는 전자기기에 빛에 노출되면 안 돼요, 밤에. 그래서 저희 환자들한테도 저 그 소리 들어야 잠이 와요. 좋아요. 들으시는데 스마트폰을 엎어놓읍시다. 그래서 빛이 나오지 않게 소리만 들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워치 얘기할게요. 우리가 이렇게 숨무게 차는 거 웨어러블이라고 합니다. 요즘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종류가 많고 생각보다 정확해요. 그래서 수면 시간, 수면의 시간대는 충분히 좋은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으니 나의 수면 상태 파악을 위해서는 스마트워치 착용을 추천드려요. 도움이 돼요. 근데 가끔 요새 니어러블은 뭐냐면 차고 있는 거 말고 내 몸에 컨택하지 않고 뭐 매트리스에 깔려 있거나 센서가 아니면 옆에 놓고 나의 수면 상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장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걸 베드 센서 그리고 니어러블이라고 해요. 그래서 초음파로 할 수도 있고 매트리스 진동 가져갈 수도 있는데 웨어러블만큼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이지만 요즘 개발이 잘 되고 있고 발전을 거듭하고 있어서 조만간 그것들도 수면 상태 모니터링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을 잘 자게 하는 카모마일 티라고 선전도 많이 하고 라벤더 향을 하면은 좋아져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죠. 일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 해서 도움되면 하시고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 하시면 되는데 그건 별로 해로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라벤더 티 같은 라벤더가 문제가 아니고요. 물이잖아요. 물, 티. 그게 자기 3시간 전에 이내에 들어가면요. 야뇨가 생겨요. 자다 화장실 간다고요. 그것 때문에 깨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거 먹어봤더니 난 야뇨 가지 않고 화장실 가지 않고 잘 자는 것 같아요. 마셔도 돼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사람 따라 다르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예, 선택하시면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은요. 허가 기준이요. 뭐냐면 먹을 수 있는가예요. 먹어서 해가 되지 않는다거든요. 의약품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의약품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임상 실험과 동물 실험과 실험실 실험을 통해서 용량, 용법, 부작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약을 처방하잖아요. 약전을 봐요. 부작용이 이만큼 적혀 있습니다. 저한테 화를 내는 분도 가끔 있어요. 예전에는. 아니 나한테 이런 독약 같은 약을 어떻게 먹이는가? 건기식에는 그런 부작용이 안 나와 있어요. 리스트가 없지요. 안전한가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테스트하지 않았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부작용이 많은 써있는 약이요. 안전한 약이에요. 그만큼 이렇게 저렇게 다 테스트해서 모든 가능성을 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은 달라요. 그런데 워낙 부모님들이 잘 못 주무신다고 하니 자녀분들이 효심으로 건강기능식품 많이 사드리고 그걸 가지고 저한테 막 자랑도 하시거든요. 이거 먹어도 돼요? 저거 먹어도 돼요? 물어보시는데 제가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 이거 드시고 효과 있었어요? 천편일률 똑같아요. 처음엔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엔 왜 있었을까요? 그 자녀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그래서 플라시보, 위약 효과로 있었는데요. 결국은 효과가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신 것만 드세요. 그렇게 얘기하죠. 잠을 잘 자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제가 3가지 숙면의 요소 있잖아요. 수면 시간, 수면 시간대, 수면의 효율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중에 가장 근본적인 게 수면 시간대예요. 적절하고 규칙적인 수면 시간대를 제가 가장 기본으로 보는데 제 시간에 자고 제 시간에 일어나는 게 너무너무 어렵더군요. 많은 분들이 그게 참 어려워해요.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자고 깨는 시간이 불규칙하잖아요. 근데 젊었을 때는 그냥 버텨요. 젊잖아요. 그런데 이게 습관이 되면요. 나의 뇌에 이 삶의 생체 시계를 담당하는 시계가 뇌 안에 들어있는데 젊은 시절 계속 불규칙하게 생활하면 그 시계가 망가져요.
그래서 나중에 50, 60 넘어서 그땐 느껴요. 아, 이렇게 불규칙하게 살아서는 내 몸이 당해내지를 못하겠구나. 규칙적으로 살아야지 라고 하지만 안 돼요. 이미 그때 시계가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젊은 시절부터 규칙적으로 삶을 살아서 생체 시계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고 깨는 시간이 규칙적이어야 밥도 제때 먹고요. 운동도 제때 하고요. 쉼도 제때 하고요. 그래야 내 몸의 모든 장기에 베스트 퍼포먼스를 보이는 거예요. 20대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아주 자유로운 영혼으로 자고 깨고 살다가 이제 직장에 들어가시죠. 그러면 루틴이 생겨요.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가 워낙 통근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30대 분들이 아침 5시, 6시 일어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저는 너무 잘 알아요. 60세 이상이 6시하고는 정말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자기 생활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12시 넘어 자죠. 그러니까 수면 시간이 짧잖아요, 주중에. 그러니까 주말에는 길게 자요. 그거를 이렇게 보충하는 거죠. 보충하는 잠 어떤가요? 오케이, 괜찮아요.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기가 자고 싶은 때 자요. 그래서 주중에는 12시부터 5시, 6시까지 잔다고 칩시다. 짧아요. 짧죠? 주말에는 11시, 12시까지 자는데 취침 시간이 2시, 3시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주중에는 12시부터 6시죠. 주말에는 더 밀려서 3시부터 10시죠. 시차가 발생한다고요. 시차. 이걸 우리가 사회적 시차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회적 시차를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중간 수면 시간, 수면 값을 구해요. 주중에 12시부터 6시죠. 중간 값이 얼마예요? 3시예요. 주말에 3시부터 11시까지 잔다고 칩시다. 그러면 주말에 중간 수면값 얼마죠? 7이에요. 그러면 주중에 3, 주말에 7이죠. 이 차이가 얼마죠? 4시간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 차이가 2시간 이상이 넘어가는 걸 사회적 시차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주중에는 한국에 있고 주말에 싱가포르 갔다 오는 거예요. 얼마나 월요일 날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월요병? 예. 그게 사회적 시차예요. 문제는 피곤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 사회적 시차가 장기화되잖아요. 심장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리스크 3배, 50세 이전 조기 사망률 4배 라고 하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사회적 시차를 줄이려면 그리고 주중에 부족한 시간대를 늘리려면 보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취침 시간을 똑같이 하면 돼요. 주중 주말 그냥 12시에 자면 돼요. 그리고 더 뒤까지 자면 돼요. 주말에. 그러면 잠도 보충하고 사회적 시차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선 아침 시간대는요. 제 시간에 일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불면증 환자분들은 늦게 자고 잘 못 자니까 아침도 늦게 일어나시게 되니까 이게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불면증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혹은 불면이 없더라도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요. 침상에 누워있는 시간을 정하라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예를 들어 11시부터 6시까지 누워 있겠다. 그게 모든 사람이 어떻게 매일매일 잘 잡니까? 잠드는 시간 달라질 수도 있고 자는 시간도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거나 침상에 들어가는 시간과 나오는 시간이 일정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밤새 한 10시간 정도 빈속이어야 되거든요. 원칙적으로 7시간 잤죠. 그 전에 3시간 공복했죠. 그럼 10시간이 빈속이에요. 그래서 내 몸을 깨우는 행동은 눈으로 햇빛에 노출되고 입으로 뭔가를 먹어서 내 모든 기관을 깨우는 게 활기찬 하루의 시작입니다. 아침에 꼭 많이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깨우면 돼요. 깨우면 되니까 간단한 견과류, 간단한 두유 한 잔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그걸 일정한 시간에 하면 그 다음에 모든 게 수월하게 넘어가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식사가 불규칙하고 막 왔다 갔다 하거나 늦어지면요. 그만큼 몸이 깨는 시간이 뒤로 미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햇빛 받는 거, 조금 뭘 먹어서 몸을 깨우는 거가 루틴화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점심시간 지나서 오후가 되면 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점심 먹고 너무 졸려요. 그래서 회의를 못 들어가겠어요. 어떤 분은 서서 회의를 주관하는 분도 있더군요. 그래서 그거를 타파하려고 커피를 드시지 않습니까? 모든 현대인의 표상, 점심시간 커피.
그런데 아까 제가 커피가 12시간 간다 그랬죠. 그날 밤에 잠을 못 자게 하거나 선잠을 자게 할 수도 있어서 바람직하진 않아요. 근데 그때 왜 식곤증 같은 게 생길까요? 우리의 몸은 생체 리듬, 이렇게 항상 이렇게 생체 리듬을 보이고 있어서 아침에 깨잖아요. 활력이 위로 올라가요. 점심 먹을 때쯤 깨어나서 8시간쯤에 이게 떨어지는 게 우리의 원래 생체 리듬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8시간 후, 그러니까 오후 2시, 1시에는 당연히 몸이 처지고 졸려요. 거기에 식사가 겹쳐져서 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려면 가장 좋은 것은 30분 낮잠이에요, 사실은. 낮잠이어서 아예 그냥 몸이 처지는 김에 쉬어가자예요. 그러면 그 오후 시간 또 활력이 다시 올라가거든요. 근데 여느 직장들이 낮잠 자는 게 원활하지 않는 곳이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잠깐 책상에서 눈 감고만 있어도 10분만 꼭 자지 않아도 돼요. 훨씬 나아요. 그래서 그거를 강한 카페인으로 깨워서 그날 밤 숙면을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가 되었어요. 퇴근길에 되었습니다. 퇴근길에 강한 빛 노출 제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후에 해 떨어질 때는 빛 노출을 줄이고 집에 가서 얼른 식사하고 집에 불 다 끄고 그 다음에 자기 전에 본인의 낮 동안에 굉장히 긴장하고 뭔가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들을 릴렉스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본인의 어떤 취향 따라서 음악 듣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고 뭐 유튜브 보는 분도 있겠죠. 다 좋은데 천장불은 좀 끄고 합시다. 그리고 멜라토닌 분비가 최대한 억제되지 않도록 빛 노출을 최대한 광선을 좀 줄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주 이상적으로는 침대에는 적어도 핸드폰은 들고 들어가지 맙시다. 자려고 릴렉스가 안 되고 긴장이 이완이 되지 않아서 잠에 들었는데 걱정도 많고 뭐 머릿속에 잡념이 막 돌고 ASMR이니 화이트 노이즈니 틀어도 뭐 별로 도움도 안 되고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장 그 생각이 들어서 잠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되면요, 침대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방 안에 조용하고 아늑한 본인의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서 앉아서 붉은 스탠드 켜놓고요. 본인의 걱정과 지금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상념을 한번 글로 적어보세요. 그게 뭐 별거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굉장히 놀라운 효과입니다. 내 머릿속에 누워서 생각했을 때는 정말 너무나 심각하게 느껴지는 그 걱정들이요. 내가 노트에 써서 객관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지금 이 시간에 걱정할 만한 건덕지가 되는가? 혹은 중요하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거를 걱정한다고 해결이 되는가? 라고 하는 객관적인 피드백이 생겨요. 그게 걱정 노트예요. 그거를 적으시라고요. 한 번만 해보세요.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러면 그래, 모든 걱정 여기에 내려놓고 난 다시 침대에 들어갑니다. 훨씬 더 나아지실 거예요. 될 때까지 하면 돼요. 열흘 정도 하면 좋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수면 클리닉의 주은연입니다. 만성불면증, 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게 진단명이긴 하지만 증상의 모음이에요. 잠들기 어렵다, 자주 깬다, 일찍 깨서 도로 못 자겠다, 잘 잔 것 같은데 선잠인 것 같다. 이 중에 뭐 하나만 있어도 불면증이라고 하고요. 일주일에 3번 이상,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우리가 만성불면증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의 불면증에 대한 접근은요, 잠 안 와요? 잠들게 약을 드릴게요. 그거는 옳지 않아요. 그거는 증상 치료하는 거고요. 근본적으로 만성불면증이라고 하면 그 원인을 밝혀서 그에 대한 치료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원인은요, 연령과 성별에 따라 다 달라요. 20대의 불면과 70대의 불면은 모양은 똑같을 수 있어요. 잠들기 어려워요 할 수 있지만 완전히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접근법이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불면증은 보통 환자분들이 밤 증상을 가지고 오죠. 선잠 잤다, 아까 그런 증상으로 오고, 그거 말고도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야간 증상에 야뇨예요. 야뇨. 자다가 화장실을 간다인데 한 50세 전까지 특히 남성들은요, 화장실 가면 안 돼요. 그런데 50부터 가기 시작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깼다가 화장실 갔다가
어느 날부터는 매일 가기 시작한다라고 얘기하죠. 50대는 그래도 화장실 갔다 와서 도로 잠들기 쉬워서 그럭저럭 넘어가는데 60대, 70대가 되면 도로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새벽 2시에 깨서 아침까지 못 자고 이런 고통을 호소하셔서 이 야뇨도 하룻밤에 2번 이상 가는 것은 수면 증상, 밤 증상이라고 칩니다. 그래서 불면증은 보통은 그렇게 야간 증상으로 보통 호소하고요. 그거 말고 낮 증상도 있어요. 낮 증상. 낮에 피로하다, 졸리다, 집중이 되지 않는다, 짜증이 난다, 아침에 머리가 아프다, 성욕이 감퇴되었다. 이 5, 6가지 증상 중에 내가 3가지가 있네 라고 한다면 야간에 불면증 증상이 없어도 그것은 수면장애, 즉 불면증입니다. 수면장애, 수면질환에 포함된 게 불면증이에요. 수면장애는 그냥 환자가 나 이게 불편해요 라고 하는 증상이고요. 수면질환이라는 것은 그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 질환이죠. 제가 수면 종류를 얘기할게요. 가장 많이 오는 것은 만성불면증이에요. 이게 전체 수면 호소하는 환자들이 한 50% 가까이 됩니다. 그런 분들이 보통 병원에 오기도 하죠. 불편하니까 본인이. 2번째 많은 게 이제 수면 호흡 장애예요. 많은 분들은 코골이, 수면 무호흡으로 알고 계시는 거. 근데 특징은 그런 분들은 자기 발로 걸어오진 않아요. 대개 옆에 베드 파트너에 의해서 끌려옵니다. 그래서 본인이 별로 병식이 별로 없으시고 다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낮 증상 있죠? 피곤해요, 졸려요, 집중이 안 돼요, 아침에 머리 아파요, 깰 때, 그리고 성욕이 떨어져요. 요 낮 증상만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거의 수면 호흡 장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번째 수면 질환으로는 하지불안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따 제가 좀 말씀드릴 내용이긴 한데 자려고 하면 다리가 불편하고 움직이고 싶고 두들겨야 되고 왔다 갔다 하고 이것 때문에 잠들지 못하는 병, 그게 하지불안 증후군. 그 다음에 요새는 좀 굉장히 희귀하지만 많이 알고 있는 게 기면병이라는 병이에요. 그게 어린 친구들이 보통 시작해요. 15세 정도부터. 근데 30세에도 시작하는 경우가 드물게는 있습니다만 하루 종일 졸린 거예요. 하루 종일 졸린 병. 그거 외에는 나이 드신 분 생기는 병인 렘 수면 행동장애. 렘 수면이 꿈잠이거든요. 꿈속의 행동 그대로 해요. 자다가 막 발로 차고 잠꼬대 욕설하고 막 옆 사람 때리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 수면 중 이상 행동 하는 수면 질환이 있죠. 여하튼 이런 수면 질환들에 의한 모든 수면 문제를 수면 장애라고 해요. 내가 잠을 잘 못 자요 라고 많은 분이 오시는데 처음에 하는 거는요, 수면에 대한 설문지를 이만큼 해요. 굉장히 많아요. 불평하시는데 그 정도 정보 다 주셔야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다 작성해 주세요. 그게 수면 습관 먼저 봐요. 주중과 주말 나눠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잔다. 내가 잠자리 들어가는 시간, 나오는 시간,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 내가 잤다고 생각하는 시간, 이런 거 다 적고 주중과 주말 따로 적고요. 그 다음에 수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을 파악하는 설문지라든가 혹은 나의 졸음증이 얼마나 심한지 보는 설문지라든가 혹은 나의 불면 정도를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설문지라든가 그런 걸 미리 작성을 해서 수면 습관을 먼저 평가를 하고요. 2번째는 이렇게 스마트워치 같은 의료 장비도 있거든요. 이거를 일주일 이상 채워요, 환자한테. 그래서 실제 이 환자가 집에서 자고 깨는 수면 시간대 그리고 수면 시간을 일주일 이상 반드시 주말 포함해서 저희가 체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고 있는 동안에 수면 효율을 보는 게 바로 수면 다원 검사예요. 그거는 병원에 와서 하룻밤을 자고 잘 때 그냥 자는 게 아니라 온몸에 센서를 1시간 반 동안 붙여요. 뇌파를 붙여서 뇌의 그 수면 단계를 평가하고 코에다가도 이렇게 프롱도 끼고 목에도 끼고 손발에 다리에 가슴에 벨트 차고 난리인데 그만큼 밤새 8시간 동안 자는 동안에 주는 정보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걸로 수면의 품질을 평가하고 이런 설문, 워치, 수면다원 검사 결과를 다 모아서 저희가 이제 의료적으로 판단을 하고 진단하고 이제 원인이 나왔으니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특히 여성들은 갱년기 폐경되면서 확 심해지고 남성분들은 확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혹은 만 50세 남자 갱년기를 지나면서 이게 확 나빠져요. 수면계 타고나는 거예요. 각성계, 수면계 타고나듯이 각성계가 높게 타고났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정말 젊었을 때부터 본인의 특성이 그렇다면은 철저하게 수면 시간 지켜야 돼요. 철저하게 규칙적으로 자고 깨고 식사도 맞춰서 해야 돼요. 식사 왜 맞춰서 해야 되냐면요. 아까 제가 소화기관 소화액 얘기했어요. 이것도 리듬을 보이는 거거든요. 생체 리듬과 같은 얘기인데 수면과 같이 동조를 해요. 그래서 제 시간에 먹고 제 시간에 자고 해야만 살이 덜 쪄요. 저는 먹는 것도 없는데 살쪄요. 왜 그러냐면요. 자는 시간이 작고 불규칙하면 몸에서 호르몬이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고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렙틴 호르몬은 식욕 억제하는 호르몬이고요. 그렐린은 식욕을 향상시키는 호르몬이에요. 잠이 적으면 아주 이상하게 아이러니하게 그렐린, 식욕 촉진 호르몬이 증가해서 뭔가 많이 먹고 싶어져서 야간에 먹게 하고요. 특히 몸 안에 지방을 쌓이게 해서 살이 쪄요. 건강한 살도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더 피곤하거든요. 잠에 예민하신 분은 규칙적인 생활을 해서 최대한 뇌의 과각성을 줄여야 합니다. 카페인 드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술도 가급적이면 늦게 드시면 안 돼서 아주 생활 습관을 잘 지키셔야 되고요. 특히 야간에 빛 노출에 더 예민해지시거든요. 그런 분들 불 다 끄고 핸드폰도 끄고 그리고 걱정이 많고 스트레스 많으면 아까 걱정 노트 말씀드렸습니다. 꼭 써보세요.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근데 되게 귀찮아요. 누웠는데 다시 또 일어나서 나와서 불 켜고 앉고 쓰고 귀찮은데 처음만 좀 고생하시면 그 다음에는 훨씬 스트레스 없이 잘 주무실 수 있을 겁니다. 미국에서는 그걸 수면 이혼이라고 얘기하고 저는 그 말은 좀 아닌 것 같고 제가 10년 전부터 얘기했던 게 각방 치료예요. 남여가요 잘 때 환경의 체온이 온도가 달라요. 남자분들 더워서 못 자는 경우가 더 많죠. 여자들은 추워서 못 자요. 그러니까 두 분이 온도가 안 맞는 거예요. 체온이 안 맞아서 굉장히 같이 자기 힘든데 젊었을 때는 뭐 그럭저럭 뭐 상관이 없다가 드디어 이제 갱년기에 남녀 모두 돌입하면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때 그냥 집에 방이 있다면 따로 주무시는 게 맞아요. 특히 한쪽에 불면이 있으시다. 내가 자꾸 화장실도 가고 깨고 뒤척거리는데 옆 사람한테 방해될까 봐 그것도 못하고 오히려 더 긴장도가 올라가고 잠 못 자고 되게 많아요. 그러면 방이 여분이 있으시다면 과감하게 잘 때는 분리를 하시는 게 서로 좋습니다. 물론 50 넘어서도 전혀 두 분 다 수면장애 없어요. 그러면 제가 굳이 그렇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지만요. 하지불안 증후군은 대표적인 여성들의 병이에요. 2배 이상 많아요. 자려고 누우면 다리가 불편하고 움직이고 싶고 벌레 기어가는 것 같고 저리기도 하고 다리를 막 벽에다 올려놓고 주무시는 분 많아요. 그런 분들은 하지불안 증후군이 있습니다. 이름이 헛갈리는데 하지 정맥류하고 헛갈려서 많은 분이 외과를 가서 혈관 외과 질환이거든요. 수술하고 와요. 하지불안 증후군은 다리가 불편하지만 뇌의 병이에요. 뇌의 호르몬의 문제라서 낮에는 멀쩡하다가 혹은 약간만 있다가 저녁만 되면 다리가 스물스물 불편해지고 자려고 누우면 본격적으로 나빠지는 뇌의 병이에요. 호르몬이 밤에만 떨어지거든요. 왜 그런지는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어쨌거나 확실한 것은 일단 한번 생기면 평생 좋아지진 않아요. 그래서 근데 있다 없다 해요. 있는 시즌이 있고 없는 시즌이 있는데 있는 시즌은 대개는 어떤 데냐면 커피를 좀 많이 먹었을 때, 술을 많이 먹었을 때 혹은 운동량이 상당히 적었을 때, 여성들은 임신했을 때 그때 좀 나빠지고 또 그런 게 좀 해결되면 좀 괜찮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 정맥류는요 말 그대로 다리의 정맥의 밸브의 문제예요. 그래서 두 개 가장 크게 구분하는 건 뭐냐면 하지 불안 증후군은요 가만히 있을 때 힘들어요. 그래서 걸어서 왔다 갔다 하고 두들겨야 돼요, 다리를. 하지 정맥은요, 오래 서 있거나 한참 걸었을 때 점차 다리가 무거워져서 그때는 쉬면 좋아져요. 거꾸로예요. 이름이 비슷하지 완전 다른 증상이어서 하지 정맥류는
경할 때는 약을 먹기도 하고 혈액순환 개선제, 심하면은 밸브 수술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제 하지 불안 증후군 환자의 15%는요 수술하고 와요. 효과 없죠. 네, 다른 병입니다. 이름만 비슷해요. 많은 분들이 수면 유도제는 괜찮고 수면제는 나빠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통칭해서 수면약이라고 얘기합시다. 수면약에는요, 수면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걸로 허가를 받은 식약청에서 그런 약물이 있고요. 수면제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불면으로 허가받진 않았지만 먹어봤더니 불면에 효과가 있더라라고 하는 비수면 약물이 있어요. 이걸 다 통칭한 게 수면약이에요. 예를 들어서 항히스타민제, 감기약 먹으면 졸리죠? 그게 항히스타민제는 수면제를 허가받은 게 아닌데 효과가 있으니까 그것도 수면약이에요. 그래서 약의 작동이 어떤 약은 잠이 드는데 조금 더 수월하고요. 어떤 약은 잠드는 건 별로 효과가 없지만 잠을 유지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럼 그건 수면 유지약이고 이건 수면 유도제인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졸피뎀 있죠? 그 약은 수면제로 특별히 허가받은 수면에 쓰는 약이에요. 제가 2월 말에 매일 숙면이란 책을 쓴 이후에 유튜브나 이런 방송을 좀 나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특히 잠에 불만이 많은 분들은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많은 정보를 가져가시는데 제가 매주 한 20여 명 정도의 신한 불면증 보는데 거진 다 보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편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제가 드려야 되는 말씀을 이미 다 알고 와요. 저 다 알아요. 뭐 아침에 햇빛 거 다 알아요. 다 따라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왜 오셨어요? 그러면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수면 질환이 끼어 있을까 봐 수면 검사하러 왔어요. 라고 하는 분이 있고요. 아주 소수지만 어떤 분들은 말씀 듣고 다 좋아졌는데 감사의 뜻을 표하려고 왔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정말 이 간단한 생활 수칙만 지켜도 20여 년 고생했던 불면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수칙에 지키고 습관을 바로잡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해요. 어느 장비로 검사하는 것보다, 어느 신약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수면클리닉의 주은현입니다. 노년층의 수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노년층이라고 그러면 좀 기분이 안 좋으신 분이 많아서 요즘은 시니어라는 말 쓰더라고요. 만 65세 이상을 시니어라고 합니다. 요즘은 굉장히 외모가 젊어졌잖아요. 겉으로 봐서는 전혀 60대 같지도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외모는 60대가 아닌 것 같은데 수면 건강은 65세를 기점으로 나빠져요. 그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건 그분들을 제가 시니어 세대라고 제가 칭하겠습니다. 확실히 65세가 넘어가면 잠들기도 어려워지고 잠도 짧아지고 그러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뇌에는 생체 시계가 뇌 안에 들어있고 이 시계가 모든 삶의 리듬을, 우리의 몸의 리듬을 관장하는데요. 자고 깨는 것도 관장하고 식사하는 주기도 관장하고 모든 것을 다 관장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생체 시계가 약화가 돼요. 그래서 자고 깨는 시간도 약간 불분명해지는 것 같고 심지어 앞으로 당겨지기도 해요. 초저녁에 자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배고픈 것도 잘 모르겠고 밥맛도 잘 없고 이런 게 이제 노화의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생체 시계가 약화되면서 자고 깨는 게 약해진다. 그래서 멜라토닌 분비도 줄어든다. 그러니까 잠들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세 번째는 아무래도 활동량이 젊었을 때보단 줄어요. 그래서 활동량이 주니까 근력 감소가 되잖아요. 근육이 떨어진다고요. 근육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건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2시간마다 깨요. 2시간마다. 왜 2시간이냐면요. 하나의 수면 사이클이 2시간 가거든요. 그 수면 사이클 3개, 5개가 이어지는 게 우리의 잠인데 기가 막히게 수면 사이클 끝나고 깨고 두 번째 끝나고 깨고 2시간마다 깬다고 그래요. 근육 감소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러기도 하고 밖에 안 나가시니까 눈에 빛 들어가는 게 좀 적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에 빛이 들어가야지 그날 밤에 잠을 잘 자게 멜라토닌 분비시킨다 그랬잖아요. 그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가서 열심히 빛을 쬐어도 뇌에 충분히 도달이 안 돼요.
왜냐? 눈이 늙어서요. 수정체가 늙고 황반 변성이 생기면 필터가 되는 거예요. 100이 들어가도 100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30, 40이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잠을 잘 못 자고 마지막으로 나이가 드시면 호흡 조절 중추가 약화되면서 잘 때 숨 막히고 코 고는 수면 질환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잠을 잘 못 자요. 적정 수면 시간은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줄지 않아요. 그래서 7에서 8시간 정도가 평균이고 물론 범주는 한 5에서 한 10 정도까지일 거예요. 그런데 왜 나이 드신 분들은 밤잠이 줄었다라고 얘기할까요? 그 이유는 젊은 사람들은 밤에 한바우트로 쭉 자잖아요. 7시간, 8시간 쭉 자고 나머지는 깨 있는데 나이가 드시면 잠이 조각난다 그랬죠? 조각나서 그래요. 그래서 2시간, 3시간마다 깨지는데 첫 번째 깼을 땐 그냥 자요. 두 번째 새벽 4시에 깨면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간 수면이 짧아지게 느껴지죠. 대신에 나머지 잠은요. 나머지 24시간 동안에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약간 졸고 점심 먹고 약간 졸고 초저녁에 약간 졸고 이걸 다 합하면 24시간 중에 7시간은 자거든요. 그런데 시니어 분들은 그냥 밤에 한 4-5시간 잔 것만 얘기하니까 젊었을 때보다 내 잠이 줄었고 못 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장 걱정하시는 게 바로 잠 잘 못 자면 침이 온다던데 어떻게 할까요? 혹은 수면약을 먹으면 치매가 온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시간 얘기할게요. 조각잠을 자도요. 낮에 조금 자서 24시간 중에 7-8시간 잔다고 치면요. 별로 걱정하실 게 없겠죠. 그래서 밤사이에 한꺼번에 자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안 될 경우인데 낮잠을 자서 조금 보충한다면 별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대신 낮에도 안 자고 밤에도 조금밖에 못 자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확실히 문제가 돼요. 확실히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일 때 여러 가지 질병, 관상동맥질환, 당뇨병, 비만, 그다음에 사망률 이런 것이 확실히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수면약을 먹었을 때 치매가 걸린다. 이거는 어떻게 된 얘기일까요? 잘못된 얘기예요. 약이 치매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 약을 먹게 한 불면증의 원인 질환, 대표적으로 노화라든가 아니면 수면 호흡 장애라든가 이런 병들 때문에 치매와 치매 비슷한 병이 생기는 거지 건강한 뇌를 갖고 있는 젊은 사람들한테 수면제 먹인다고 치매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온 약에서 의약품에서 나쁜 약은 없어요. 다만 오남용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겁내지 마시고 만일 병원에서 수면약을 먹어야 한다고 처방을 받으셨다면 걱정하지 말고 드세요. 내가 수면 관리를 잘해서 스스로 잠을 잘 잘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줄여서 끊는 건 그 다음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그런 준비가 안 됐는데 약을 먹어서 겨우 잠을 자는 상태인데 약이 나쁘지? 약을 끊어야 돼. 약 끊잖아요? 잠은 100% 못 자요. 이도저도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약을 드시고요. 약에 공포감 갖지 마시고 일단 먹기로 했으면 주저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제 시간에 드십시오. 특히 이 시니어 분들이 호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화장실 가다가 볼장 다 본다는 얘기예요. 밤에 1시간마다 가다가 2시간마다 가서 잠을 잘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가고 싶어서 깨요? 혹은 깨니까 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두 개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헛갈려 생각하시거나 생각을 안 해보신 거예요. 근데 한참 생각하시다가 깨서 가는 것 같기도 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소변량이 적다 밤에 뭐 이런 게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가고 싶어서 깨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당연히 취침 전에 모든 음료 중단 3시간 동안 물 중단 그리고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카페인 음료 12시간 전에 중단 그게 치료고요. 깨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깨는지 수면다운 검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니어 분들은 생활관리를 알아서 너무 잘해요. 경험적으로 알거든요. 내가 커피 이때부터 마시면 잠 못 자. 안 마시고. 내가 뭐 하면 안 돼.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을 계속 가요라고 한다면 수면검사에서 분명히 수면 호흡 장애가 문제일 거예요.
그것 때문에 깰 거예요. 깨니까 갈 거예요. 그러니 수면 검사를 65세 이상에서는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잠꼬대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아주 어린이들도 하고 젊은 분들도 하고 나이들 할 수 있는데 다 달라요, 원인이. 어릴 때 하는 거는요, 잠꼬대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갑자기 일어나서 울기도 하고, 사건 수면이라고 하지만 어릴 때 생기는 건 대부분은 정상이고 발달 과정이고 크면서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한 중학교, 초등학교 후반만 돼도 다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없다가 성인기에 다시 시작되는 잠꼬대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잠꼬대가 30대, 40대다라고 하면은 스트레스 연관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고, 또는 수면 호흡 장애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하는 잠꼬대나 뒤척임 때문에 그럴 수 있어서 그 연령도 수면 검사는 해야 돼요. 잠꼬대가 생겼다고 하면. 근데 문제는 이제 60대 이상에서 없었던 잠꼬대가 생기고 발로 차고 막 쌍욕을 하고, 낮에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닌데 옆 사람을 치는 병, 이거는 렘 수면 행동 장애라고 해서요, 신경 퇴화 질환이에요. 신경이 퇴화되는 질병이라서 지금 현재는 밤에 꿈꾸는 거 이상 행동밖에 없지만 발생하고 10년, 20년 후에 15년 정도 지나면 한 70% 정도의 환자분들이 파킨슨병이나 치매에 이완될 가능성이 높다. 다 간다가 아니에요. 이완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때문에 유명한 병이 바로 렘수면 행동장애. 그래서 반드시 잠꼬대나 그런 거는 30대 이상에서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검사를 시행해야 되고요. 어린이들은 조금 더 지켜봐도 됩니다. 근데 그거 감별 못 하시겠으면은 부모님들 캠코더로 찍으세요. 애들 이상 행동하는 거 갖고 와서 보여주시면 저희는 보면 알아요. 이게 발달 과정인지 조금 걱정해야 되는 건지 반드시 찍어 오십시오. 65세 이상 분들은 어련히 알아서 수면 위생 잘 지키시고 수면 수칙 잘 지키시고, 카페인도 안 먹고 술도 줄여서 이제 안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만보 걷기도 다 하시고 다 잘하세요. 그래도 못 잔다라고 오시거든요. 그럴 땐 제가 몇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햇빛 보는 거 되게 중요하니까 아침에 노출량을 많이 하시라, 저녁에는 빛 다 끄시라. 이미 다 일찍 주무시긴 해요. 근데 요즘 밤에 잠이 안 와도 유튜브 많이 보세요. 어르신들도. 이제 그거 하지 마시고 엎어 놓으시라 제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근력이에요. 근력이 남녀 모두 50세 이후부터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특히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은 근육 녹아요. 술 때문에 더 급격히 떨어져요. 그러면 잠이 계속 깬다 그랬죠. 그래서 나이 드시면 더 떨어지니까 근력 보존하기 위한 운동을 반드시 하시라. 만보 걷기는요, 유산소 운동이에요. 근력과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근력 운동 따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적절한 영양소 섭취가 안 되면 근육 안 붙어요. 식사를 충분히 영양 있게 하시면서 근력 운동을 하셔야 조각잠을 예방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시니어분들은 잠에 대한 기대를 반으로 줄였으면 좋겠어요. 오셔서 하시는 말씀, 나 40대, 30대, 심지어 20대의 잠을 자고 싶다고 하세요. 불가능해요. 연령에 맞는 건강한 잠이 있는 거예요. 65세 이상은요, 중간에 한번 깨도 돼요. 깨야 해요. 깨는 게 당연해요. 화장실 갔다 와서 15분 정도 못 잘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15분 정도 지나가면 잘 수 있고, 다음날 활동에 그닥 어렵지 않고 졸리지 않고 운동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오케이, 괜찮아요. 그건 건강한 잠이에요. 연령에 맞는 건강한 잠입니다. 그래서 기대만 반으로 줄여도요, 훨씬 행복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